안녕하세요. 매국문 영어 조태정입니다. 자, 저희가 올해 실전 동형 모의고사 그 캐치프레이즈를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올해 꼭 합격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이 모의고사는 꼭 풀고 가십시오라고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원래 저희가 그 갖고 있는 동형 모의고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자, 연습은 실전처럼 하셔야 되고 실전에 가시면 연습처럼 하고 오시면 마음 편안하게 합격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요 동형 모의고사에 관해서는 이제 딱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합격을 꼭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의고사만큼은 꼭 풀고 가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사실 저희가 그 1년 시즌을 준비를 하면서 뭐 강점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저희 뭐 문법 좋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 단어 해설 너무 좋아가지고 어근 해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단어 짧은 시간에 많이 암기했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 해주신 그 독해법이 정말 직관적으로 정말 풀이가 잘 돼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데일리 루틴 매일매일 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러나 합격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참 칭찬을 해주고 가셨는데, 감사드립니다만 선생님은 자, 우리 시험에 대한 어떤 수험 적합성, 이게 정말 좋았고, 다른 과목에 그렇게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시험 범위 설정 잘 해주셨고 라고 말씀하셨고, 1년 스케줄 정말 잘 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자, 저희가 올해 그 끝판왕인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에 이제 온 겁니다. 저희가 올해 이걸 꼭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저희가 자랑할 수 있죠. 뭐 1년의 모의고사,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면 저희가 가장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제 어떤 뭐랄까 좀 이골이 났다고 할까요? 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출제하는 건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과 똑같이 문제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예년 같았었으면은 이게 저희 말고도 사실 좋은 모의고사를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꼭 이걸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조가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쌓여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모의고사를 사실은 출제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사실 그렇죠, 가장 시험에 적합하게 모의고사를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저희가 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출제 기조 변화를 딱 앞두고서 이제 예시문항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1시간 반 만에 똑같이 저희 복각해냈습니다. 이게 그냥 있는 거를 갖다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똑같이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1시간 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실 시간 많이 걸린 건 그 안에 카톡 모양으로 돼 있는 그 대화 형태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이게 시간 제일 많이 걸렸었고, 문제를 똑같이 구성해내는 데는 1시간 반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이런 출제에 있어서, 이 모의고사 출제에 있어서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모의고사, 올해 저희가 2025년 대비로 준비시켜드린 이 실전 동형 모의고사는 아마 시험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을 겁니다. 거의 똑같이 저희가 출제를 했고, 아마 다른 모의고사들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마 저희 것과는 좀 약간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 이건 꼭 하시고 가십시오. 이건 꼭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보시기를 제가 꼭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날 항상 그 말씀드리는 어떤 이거 캐치프레이즈,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하셔야 되고요. 실전은 연습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연습장이 실전과 다르다면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이 저희가 구성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시간 안에 풀어내는 연습하는 거 가장 좋으실 거고요. 아마 문제 어떤 순서라든가 문제 어떤 퀄리티랄까, 이거 아마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시험장에 있는 것과 아마 거의 직결될 수 있도록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꼭 합격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꼭 합격을 하셔야 된다면 이 모의고사만큼은 꼭 풀어보고 가시기를 저희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그 인사혁신처에서 기조 변화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보도 자료로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예시 문항을 통해서도 보여줬고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그대로 10분 반영을 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단편적인 암기를 우리 배제하겠다. 지엽적인 어떤 문항을 우리는 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 어디냐면 사실은 어휘고, 사실은 어디냐면 그렇죠, 문법입니다. 그 어휘가 예전에는 5문제씩 나왔었거든요. 이게 동의어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야, 이거 5문제 다 맞추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었죠. 또 동의어까지 외워야 되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었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만, 이번에 출제된 어떤 예시 문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의 수준이 썩 높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추론을 해야 되게끔 빈칸 형태로 문제를 출제를 해냈고요. 저희도 똑같이 그대로 반영을 해서 2문제를 저희가 출제를
출제를 했고요. 전부 다 빈칸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아마 어휘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생각을 해야 좀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구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마 풀어보시면 실제 시험장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문법 문제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다만 예전에는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좀 독특한 우리 시험만에 이걸 갈라파고스화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런 어떤 문법 유형이 있었는데요. 이젠 저희 더 이상 그걸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대체하는 게 빈칸 형태로, 추론 형태로 낼 것이며 그다음 박스 형태로 출제를 할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3문제 나오는데 그것도 저희가 똑같이 반영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동사, 준동사의 활용에 관한 것들, 이게 완료로 쓰는 게 맞는 건지, 단수로 쓰는 게 맞는 건지, 복수로 쓰는 게 맞는 건지, 이거 수동태로 쓰는 게 맞는지, 능동태로 쓰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잘 반영을 해놨고요. 우리 문법적인 어떤 간단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빈칸을 추론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제가 많이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박스 형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자세히 해설지를 또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문제 풀어보신다고 한다면 실제 시험장 가셔서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아마 해결해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실용적 정보 처리에 관한 것들을 시험에 내겠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조 변화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인데요. 이게 이런 거죠. 옛날에는 학술적인 글들이 많이는 보였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메일이 나온다든지 또는 공고문이 나온다든지 또는 민원 서류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정확하게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출제하겠다라고 했고요. 저희도 그대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고문 또 이메일 이런 거 정도는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지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다음 사고력을 측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험이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된다 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변별력에 관한 부분들이 사고력 측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우리가 어려워하던 것들은 많이 좀 걷어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어디냐면 빈칸, 삽입, 삭제, 어순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삽순삭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파트는요. 우리가 수험 생활하면서 참 어려워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많이 걷어내 줬는데 얘네들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다? 여기는 그렇죠. 우리 변별력을 위해서 그대로 둘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10분 반영을 해가지고 수월하지 않게끔 저희가 출제를 해놨습니다. 아마 이거 문제 풀어보시면 또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고 생각을 좀 해야 되게끔 저희가 문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서 그 사고력을 좀 배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훈련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꼭 저희가 잘 반영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자 지금부터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찌 보면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가장 크게 눈에 띈 건 시험 난이도가 우리가 2015년도, 2019년도 막 국가직 지방직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도 자체가 그냥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는 약간 수월하게 출제를 하겠다. 다만 그 글을 길게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3페이지로 돼 있던 게 이제 4페이지로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자칫 잘못하면요 시간을 관리를 못해서 다른 과목이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4번째 페이지는 손을 못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셔야 되는 건 좋아. 내가 여지껏 준비를 잘 해왔으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실전 동형 모의고사 이 기간 동안에는 시간 관리를 해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5분 주어졌잖아요. 이번에 인사혁실에서 발표를 해줬죠. 국어 5분, 영어 5분 더 줘서 10분 우리가 늘려줄게 라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 우리가 기존에 준비를 잘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5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고마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5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쓸 게 아니고요. 나눠줄 겁니다. 요새 행정학, 행정법 좀 약간 길게 나오고 좀 글도 좀 읽을 게 많게 나온다대요. 그러면 거기다 쓰셔야죠. 국어가 4페이지짜리가 5페이지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 페이지 늘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갖고 쓰셔야죠. 한국사 요새 정선생님들 막 다 말씀하시대요. 5분이면 돼, 7분이면 돼. 우리 받지 맙시다. 우리 그냥 갖고 있는 영어 시간 나눠줍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준비를 잘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그 스케줄을 제가 짜드릴 테니까 자 남아있는 동형 모의고사 기간 동안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머릿속에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것보다 이 실전 동형 모의고사 기간 동안엔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저희가 동영은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총 4페이지짜리 문제를 만들어 놨고요.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휘가 2문제가 나오고요. 문법이 3문제가 나오고 생활영어가 2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1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풀어보시게 됩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서 신유형 문제들을 풀게 되실 거고 여기에서 아마 주제 문제 하나 정도나 내용의 일치 문제 하나 정도, 옛날 형태의 문제 아마 하나 정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서도 일정 정도의 문제를 풀어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4페이지에 진짜 이렇게 나와요. 빈 삽 순서에 쪼르륵 나오는데 삭제 하나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삽입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가 나오고 빈칸이 이렇게 2개가 쪼르륵 나옵니다. 이게 인사학 신체에서 발표한 예시문항 1차도 그렇고 2차도 딱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 우리가 느낌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아, 저런 식으로 똑같이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겠구나. 자,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휘 2문제가 먼저 나오고요. 문법 3문제가 쪼르륵 나옵니다. 빈칸, 그 다음에 박스 나와요. 그 다음 생활영어 문제 2문제가 나오고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끝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세 번째 페이지에서 신유형들이 쪼르륵 나오는데 그게 6, 7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 그렇죠. 네 번째 페이지로 가게 되면 거기서 빈삽 순서가 쪼르륵 나오는데 삭제, 삽입 순서, 빈칸의 순서로 빈칸 2문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쪼르륵 나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 맞춰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다시 한번 예전에는 몇 페이지였다라고요? 3페이지였다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 페이지가 됐다? 4페이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가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유형했던 특성들이 나올까 보면 이제 다시 어휘는 뭘로 나온다? 추론형으로. 그죠? 빈칸 형태, 추론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문법은 빈칸 형태 하나, 박스 형태 2개 이렇게 나옵니다. 생활영어는 추론 형태로 다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 생활영어에서 표현 위주의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I don't buy it. I don't buy it. 이런 표현을 냈다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것을 사지 않아. 아니, 이런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그렇죠. 현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어떤 자기들끼리 쓰는 표현 같은 것들을 시험에 낸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표현을 아는 사람은 맞추고 모르면 틀린다. 야, 이게 결국은 지엽적이잖아. 라고 하는 어떤 그렇죠. 이런 고민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싹 다 걷어내고 이제는 그냥 대화를 추론만 잘하면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실용 문제가 나오고요. 실용 형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메일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공고문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민원 서류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 우리 또 내용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 다양하게 해서 반영을 해서 문제를 하나 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이제 뭐가 하나 있느냐? 여기에 어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휘 문제가. 그 어휘 문제는 동의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어 문제 하나를 포함을 해가지고 총 7문제 정도가 이제 쭈룩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 문제들이 삭제 하나, 삽입 하나, 순서 하나, 빈칸 2문제 이렇게 쪼록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구성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실제 시험장 가보시면. 자, 삭제 문제는 대략 중상 형태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삽입상, 그 다음에 순서도 상이고요. 빈칸도 상상 이렇게 아마 나올 걸로 보이고 저희도 그렇게 출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를 풀어보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보시게 될 아마 그 순서를 그대로 보시게 될 텐데 자, 일단 저희가 요거 페이지별로 한번 구성을 다시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1페이지에서 보시면 어휘 문제가 2, 문법이 이제 3 나오는데 다시 자 빈칸 하나, 박스 형태 2개 이제 쪼록 나올 거고 생활영어가 이제 2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요걸 저희가 중하, 중상, 중하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이제 이 어휘라고 하는 게 어려우려고 그러면 선지에 나오는 그 단어들도 어렵고 예전에는 표제어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좀 약간 중상, 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자, 이번에 저희 눈에 보여드렸던 거 뭐 in effect 이런 것들이 보여준다든지 unpredictable 사실 독해할 때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고요. 생활영어에서도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선지를 구성을 했고 간단하게 추론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그거 10분 반영을 했고요. 자, 항상 추론일 때는 어휘의 추론일 때는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동의어, 반의어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단어지만 이 뜻과 이 뜻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빈칸은 그렇게 들어갈 거야. 또는 요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요 빈칸은 예의 반대말이 들어갈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의어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싹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보시면 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구나라는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어까지 싹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또 출원하는 과정까지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하셔도 어휘 문제를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법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 문제를 구성시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시 문항이 나왔던 건 자, 첫 번째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미래 형태를 쓰지 않고 현재 형태를 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로 이제 보여줬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준동사인데 얘의 모양이 바뀔 수 있다. 요 형태를 가지고서 너 구별할 수 있겠니라는 걸 이제 시험에 냈었습니다. 저희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또 이 외에도 빈칸으로 낼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 형태의 문제는 제가 1회부터 10회차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라고 해드릴 거고 아마 저랑 같이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풀어보시면 될 거고 저랑 안 해보셨고 이것만 하시는 분들 같으면 자, 그 기간 동안에 문제 풀이하는 요령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 잘 따라오셔서 습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기술 습득하시면 기존에 갖고 계셨던 문법 지식이 아마 100% 발휘가 될 겁니다. 이거 그래서 빈칸을 무조건 맞출 수 있고 자, 박스 형태 문제가 나오면 얘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모양을 보려고 그러면 형태를 보려고 하면 항상 앞에를 봐야 되고 구조를 보면 항상 앞에를 봐야 되고 이 단어의 뜻을 물어본다면 항상 뒤를 봐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야 선지에다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 표시를 해놨잖아요. 밑줄 그어놨잖아요. 그럼 이 밑줄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만 잘 보시면 사실 답을 어렵지 않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수일치 문제라든지 어떤 준동사의 형태, 준동사의 선택에 관한 것들 뭐 이게 동명사가 맞는 건지 투부정사가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투부정사를 쓰더라도 이게 능동으로 쓰는 게 맞는 건지 수동으로 쓰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풀어보신다라 한다면 이 정도로 대비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둘 다 저희가 중상인데요. 사실 그 문법의 내용적으로 봤을 땐 얘도 중상이나 마찬가지인데 형식이 중이기 때문에 요건 중으로 표현해놨고 중상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아마 요것만 하셔도 문법 문제는 다 맞추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생활영어 두 문제는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를 잘 읽고 추론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다 중하로 출제를 해드렸습니다. 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시간 관리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첫 페이지가 끝날 때요. 대략 요 정도 시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문항수를 이게 무려 지금 7개나 되는데 이걸 5분, 6분 안에 끝낼 수 있나요? 한 문제당 1분도 안 걸려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요.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대략 이 정도 안에 다 끝내겠어가 아니라 페이지별로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는 시험지라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내가 얼마까지 소비를 할 거고 내가 얼마 만에 끝낼 거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영어부터 먼저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면 10시에 땡 하고 시험지를 받았으면 이 첫 페이지가 끝날 때는 10시 6분이 딱 돼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면 두 번째 페이지는 빨리 읽으셔야 돼요. 이게 시간 관리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가 지나갔을 때 몇 분이 지나갔었어야 되고 그것보다 좀 더 시간이 오버돼 있으면 세 번째 페이지는 더 빨리 읽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 관리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약간씩 딜레이되기 누적돼갖고 나중에 과목 하나를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기 때문에 시간 관리이기 때문에 요 생각하셔야 돼요. 5분에서 6분 안에 끝내셔야 되고 자 보세요. 어휘 문제 풀이법은 제가 데일리 루틴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뭐부터 먼저 본 다음에 선지부터 먼저 본 다음에 단어 의미 간략하게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동의어 반의어 찾아가지고서 답 내면 금방 답을 낼 수 있다. 아 동의어 반의어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뭐 간단하게 해석까지 한번 곁들여보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거 1분씩 안 걸려요. 빨리 하시는 분들이 25초, 30초면 끝냅니다, 이거. 두 문제가요. 그냥 한 35초, 40초면 다 끝이 나게끔 그렇게 다 하셔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문법 문제 보세요. 빈칸 형태로 하나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1분씩 시간 걸릴 일이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 딱 선지 비교해 보고서요. 내가 필요한 정보 딱 잡아낸 다음에 올라가서 아, 요거 힌트구나 해서 힌트 잡아서 바로 답 내면 되거든요. 이것도 아마 빨리 푸시는 분들 30초면 풀어냅니다. 30초 안 걸리는 분들도 많아요. 왜? 선지 비교 샥 해버린다 올라가고 바로 딱 힌트 잡으면 바로 보이는데 뭐. 그러니까 이건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박스 형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우리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석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항상 나중에 필요한 문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법 문제 풀 때 거의 해석은 필요하지 않죠. 특히나 무슨 뭐 빈칸 형태 문제 풀면서 누가 해석을 하겠어요? 선지 비교해보면 되는데 그 다음 요거 박스 형태 역시 마찬가지. 단어 뜻 필요하면 어디로 보면 된다? 뒤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항상 그죠 구조만 보면 되기 때문에 앞뒤 잘 비교해보시면 이것도 다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제가 지금 이거 맥시멈으로 얘기를 한 건데 맥시멈 이거 6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1회차부터 6회차까지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뭐 나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6회차까지 내가 몇 분 안에 끝내보겠어. 7회차부터 내가 몇 분 안에 끝내보겠어. 뭐 1회부터 3회차까지는 내가 몇 분 안에 끝내보겠어. 이걸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한 어떤 맥시멈 시간 정하시는데 제 권장은 대략 한 6분 이하로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맥스 6분이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제언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 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요, 세 번째 페이지랑 연결돼 있어요. 다 신유형입니다. 근데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유형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메일, 또 공고문, 그렇죠. 또 민원 서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은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어이, 목적을 물어보네요. 아니, 제목이 써있다라고 근데 제목을 물어보네요. 자, 그 다음 제목을 물어보는데 첫 번째 단락에 제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요 바로 나온다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또 내용의 일치불일치 같은 걸 보시더라도 그 안에 소제목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연습만 잘 해놓으시면 누구라도 다 단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을 좀 많이 단축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신유형 독해, 이거 신유형 독해 140페이지라고 있거든요. 이거 원래 저희가 처음 만들었었던 거는 이거 200문제 만들었었는데요. 저희가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시간 낭비 같아서 빼버리고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것만 딱 해서 140문제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한 번만 정도 해보시면 시간이요. 이거 지금 저희가 9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9분까지도 안 걸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그냥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바로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고, 또 제가 이 140제를 통해서 연습을 계속 시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 푸는 이제 그 순서인데요.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동의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의 일치 불일치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목 또는 뭐 목적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제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고 말씀을 드려요. 동의어 푸시고 일치 푸시고 그 다음에 제목 순서로. 이게 왜 그러냐면 동의어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어 있는 문장만 앞뒤 살짝 보시면 이게 뭘로 쓰였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올해 제가 그 동의어 문제들을 거의 다 제가 냈거든요. 이거 사실 그 인사혁신처의 문제를 보면 안에 좀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의어입니다. 다의어로 쓰일 수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해당 문맥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 다 준비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실 뭐 제가 이 출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시해드리는 방법대로 풀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자, 요 동의어를 먼저 푸시는 게 가장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항상 뭐 하실 거냐면 내용의 일치 불일치부터 먼저 보실 건데, 저는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 있죠. 왜? 항상 선지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해당 정보를 찾아봐라.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거 다 해결이 돼요. 이게 일치하고 제목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면요. 그러면 요거 푸시는 동안에 이게 파악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문제를 푸시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될 겁니다. 요거 실제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제언을 해드리니까 이걸 가지고서 동형 모의고사 가지고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7분에서 9분 안에 끝내실 건데 맥시멈 9분 안에 끝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보다 신유형 문제다. 근데 그 신유형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낼 거다? 순서를 잡아낼 거다. 자, 우리 뭐부터? 동의어부터 먼저 잡아낼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의 일치, 불일치 잡아낼 거.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소제목 다 써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정보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서 제목을 추론하는 형태 문제 나올 건데, 그거까지 여러분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7분, 9분 이렇게까지 많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인데, 이게 자, 1차, 2차 예시문항 보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삭제 먼저 나오고 삽입 나오고 내 순서 나오는 빈칸 두 문제가 쪼로록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 이렇게 나와요. 다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애초에 우리가 시험지를 구성을 시켰었을 때 어려워할 법한 것들은 싹 다 뺐어요. 그러니까 문법도 뺐고요. 그 다음에 어휘도 원래 동의어 문제 어렵게 내던 거 뺐고요. 그 다음에 생활 영어에서도 표현 위주로 내던 거 그 표현도 뺐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낼 요소들 중에 어려워할 법한, 우리가 수험생들이 어려워할 법한 건 다 뺐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대로 안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이 유형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빈삽순삭은 어려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변별력을 갖고 가려고 하는 그 요소가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셔야 되는 건, 내가 고득점을 요하는 직렬이면 이거 빈삽순삭을 무조건 해결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요거 빈삽순삭은 전문적으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교재를 200문제짜리 교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선택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필수 과정으로 저희가 넣어놨었거든요. 자, 요거 꼭 해결을 해내셔야 됩니다. 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저는 난이도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문제를 구성을 시켜놨어요. 자, 이거 뭐 삭제는 형태 자체가
상이더라도 이건 뭐 답을 내는 거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중상으로 한번 만들어 놔봤고요. 나머지는 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기서 좀 약간 막힐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셔도 여러분들 아마 똑같은 느낌을 받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빈삽순삭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스로는 15분 정도까지 5문제지만 15분 정도까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제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쓰는 걸 다 합쳐보시면 자, 요거 6분, 요거 9분, 15분,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까지 15분에서 30분 정도 안에 끝내는 걸 좀 목표로 삼고 있어요. 전체를 몇 분? 30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문제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각 유형별로 요령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다 설명을 드려요. 하지만 요령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정확성을 요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교재가 딱 4페이지로 구성을 시켜놓긴 했는데 일부러 아주 그냥 아주 듬성듬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중간에 필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필기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저랑 같이 사고하는 그 방식,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요령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씩 학습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문제를 딱 다 풀고 났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될 거야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랑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년의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1년 동안 내내 모의고사를 보면 저희가 전국 단위 모의고사 제일 많이 출제를 해요. 올해 자 이거 25년도 기조변화 할 거야 라고 하고서 예시문항 딱 나왔을 때 1시간 반 만에 저희가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기존에 있던 문제 쓴 것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하면 돼라는 걸 1시간 반 만에 문제를 딱 만들어서 제가 만들어냈고 문제 데이터베이스 쫙 만들어놨거든요. 저희 문제인력처럼 만들어놨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들을 딱 우리 엄선해가지고 올해 10회 모의고사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도록 이제 자 제가 제언해드린 대로 이제 할 건데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첫 페이지에는 내가 얼마를 쓸 거고 2, 3페이지 내가 얼마를 쓸 거고 마지막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얼마를 쓸 거야. 이게 머릿속에 딱 완벽하게 자리가 잡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30분 안에 혹은 25분 안에 또는 뭐 많이 줄이신다면 18분 안에 이걸 풀어내시고 다른 과목에다가 시간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바로 이런 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올해 우린 꼭 합격을 해서 가야 되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실전과 같은 데이터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이 몇 점이었었고 상위 10% 평균, 30% 평균은 얼마가 나왔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 점수가 되어야 이렇게 간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 직렬별로 점수가 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요하는 직렬들은 이 정도 점수가 이번 회차는 필요했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 그걸 같이 또 저와 고민을 또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해설지 보시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애를 썼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해설지 그 제작에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동의어 수력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번, 2번 또 저 뒤에 가면은 이제 9번 문제, 이런 11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 동의어하고 또 이제 어휘 문제인데 이런 어휘 문제들을 풀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해석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의어, 동의어 관념 같은 것들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싹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전체 선지에 대해서 해석을 또 제가 다 했고요. 이걸 또 분석을 싹 해놨거든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객관식 시험지를 풀잖아요. 우리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지를 풀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객관식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선지 분석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선지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선지에다 또 완벽한 해석 저희들이 완벽하게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를 딱 풀고 나서 복습하실 때 너무 좋으실 겁니다.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단어들을 전체 수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요란 말을 빼도 괜찮습니다. 전체 단어를 다 수록해놨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동형 모의고사 단계에서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습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어떤 어떤 이해랄까 무슨 논리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다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러려고 그러면 단어 뜻을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단어 뜻 안 찾아놓으면 일일이 그것도 하나하나 또 찾아보면 또 굉장히 귀찮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실까봐 싹 다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단어를 또 찾아보느라고 애쓰지 않으시고 그냥 뒤에 있는 해설지만 보시더라도 아마 충분히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풀이에 관한 어떤
접근법이랄까 이런 것들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좀 약간 이것 말고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보신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구나 라는 아마 다양한 사고력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실용적인 어떤 정보,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 추론 능력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싹 다 갖고 가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 계세요. 저희 카페에 가보면 난생 처음으로 영어 점수 95점 맞아봤다, 100점 맞아봤다. 내 평생에 영어 점수 이렇게 높은 건 처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제가 그 설정 잘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잘 안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그 매년마다 드리는 말씀이 완수합시다. 그리고 또 완수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아마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완수하시고 또 완수하시고 이제 완주만 남겨놓으신 그런 상태에 오신 겁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자, 우리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우리가 지치고 가장 어려울 때는 정상이 눈앞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어차피 정상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기간, 우리 좀 더 힘을 낼 수 있어 라고 확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오셔가지고 야, 20층짜리 빌딩 하루에 20번씩만 왕복해봐, 너 합격시켜 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합격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하십니다. 자, 우리 합격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꾸준히 잘 완수해왔고요. 지금 이제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아있는 기간은 여러분들 그 확신입니다. 내가 합격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내보신다면 누구나 합격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어떤 영상들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드린 약속이 여러분들의 공무원 시험 합격,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던 게 가볍게 갑시다. 시험이 이제 좀 수월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나 준비 자체가 너무 가볍게만 하면 안 되니까 촘촘하게 우리가 대비를 합시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 그렇게 촘촘하게 준비를 잘 시켜드렸습니다. 없었던 우리 이제 심화 구문도 만들어가지고 올해 이제 빈삽순삭 어렵게 나올 것들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잘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신유형 140 요거 이제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풀어보신 분들도 아마 만족하고 계실 걸로 잘 알고 있는데 140 문제 동안 저희가 또 새로운 문제 유형들로 여러분들 아마 풀어보실 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데일리 루틴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방지 끝날 때까지 제가 같이 가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지 끝날 때까지 같이 가기로 제가 했고 그 약속 지킬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개인만의 어떤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는, 물론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항상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절대 아니고요. 그 가는 길에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합격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공무원 영어 조세정이었습니다.